얼마 전 유튜브에 눈 내리는 서울의 풍경이 나왔는데요. 최근 전 세계적인 한류 열풍으로 많은 해외 네티즌들은 서울의 모습을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놀라는 장면을 찾아냈는데요. 한 겨울에 미니스커트를 입은 젊은 한국 여성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면서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전 세계 네티즌들은 이런 한국인의 모습을 보면서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이나 문화에 대해서 큰 관심을 보였는데요.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인의 습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 블로그에서 한국인의 가장 흔한 6가지 습관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는데요. 여기서 나온 6가지 중에 한 가지는 한국 사람들은 겨울에도 찬 음료를 마신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블로그에는 한국인은 겨울에도 찬 음료를 마신다며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섭씨 영하로 떨어지는 기온에도 수많은 한국인들이 아이스 커피를 마신다. 겨울에는 아이스 카페라떼도 즐겨 마신다. 스타벅스 코리아에 따르면 2017년 1분기 국내 아이스 아메리카노 판매량은 전체 판매량의 37%였다. 즉, 100명의 고객 중 약 37명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겨울에 찬 음료를 좋아하는 이유가 궁금할 것입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점심 식사 후 테이크아웃 커피를 주문합니다. 그들은 디저트를 먹는 대신 차가운 커피를 마시는 것을 선호합니다. 한국인들은 찬 음료를 마시면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합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한국 사람들은 뜨거운 음료보다 아이스 음료를 더 많이 먹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습관은 해외에서는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최근 레딧에는 한 해외 네티즌이 고칠 수 없는 한국의 습관은 뭐가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하자 재밌는 대답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질문을 한 네티즌은 자신은 13년 동안 한국에 살고 있지 않은데도 여전히 방 밖에서 전등 스위치를 찾고 반드시 오른손으로 물건을 건네준다고 했습니다. 이에 한국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는 해외 네티즌들은 이러한 증언을 늘어놓았습니다. 예라고 답하는 대신 모든 것에 음이라고 말하는 것. 난 한국에 오기 전에는 그렇게 말해본 적이 없어. 난 10년 넘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 습관을 멈출 수가 없더라고. 귀국한 지 4개월이 지났는데 나는 아직도 이걸 하고 있다. 나는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내가 그 말에 주의를 기울이고 경청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소리를 내. 이젠 완전히 습관이 되어버렸어. 나도야. 언나, 응이 아니라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말하는 말을 하고 있더라고. 한국 사람들은 들으면서 온 힘을 다해 말하는 사람들을 흥미롭게 만들더라. 그래서 내 여자친구가 저러는구나. 아이스 아메리카노. 춥던지 덥던지 상관없이 먹어. 나도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좋더라. 뜨거운 커피는 못 먹겠어. 당신은 이제 한국 사람들 중 한 명입니다. 무작정 우아라고 하는 것, 아니면 씨라고 하는 나쁜 습관. 그리고 누군가 또는 무언가가 나를 화나게 할 때 스스로를 멈추는 것. 다른 사람에게 소주 따라줄 때 한 손은 소주병 밑에 두는 것. 또 가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하는 것. 누군가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도 5초마다 음미라고 반응하고 소주 한잔하고 캬. 나는 롱드레스, 헐렁한 바지 등으로 한국 소녀처럼 입지만 그것이 내 스타일이라고 생각해. 먹는 양도 한국에 있을 때처럼 여전히 적게 먹어. 가끔 한국말로 욕도 한다. 나도 한국어로 욕한다. 왜냐하면 아무도 내가 욕하는지 모르니까. 나도 가끔 한국말로 욕하는데 물론 집에 혼자 있을 때만 하지. 고개를 숙여서 인사하고 집에 가면 여자친구를 안아주는 게 이상하게 느껴진다. 두 손을 사용하여 물건을 주고받고 나는 또한 더 이상 사람들을 위해 문을 열어두는 경우가 거의 없다. 미국에 돌아와서 여자들과 포옹하면서 인사하는데 진짜 어색하더라. 나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것을 고쳤지만 뭔가 여전히 이상해. 나는 여전히 밥을 왼쪽에, 북을 오른쪽에 놓는다. 나는 이것에 대해 여러 세대에 물어봤는데 그 이유에 대한 대답은 아무도 해주지 않았어. 북에 비해 밥을 흘리는 일이 적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른손으로 숟가락을 잡기 때문이야. 웃을 때 입을 손으로 가리거나 박수를 친다. 인사할 때 노출이 있는 옷이면 손으로 가슴을 가린다. 매 식사 후 양치질하기. 아니오라고 말할 때 내 손으로 X 만들기. 교과서에 정답을 동그라미로 표시하고 오답을 대각선 짝대기로 표시한다. 아마도 더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내가 지금 생각해낼 수 있는 전부야. 동그라미로 정답을 표시하는 것은 스웨덴에서도 하는 일입니다. 아마도 북미 사람들은 그곳에서 이상한 사람일 것입니다. 돈을 환전할 때 내 팔뚝을 만지는 것. 엘리베이터 도어 닫기 버튼을 누르는 것. 해외 엘리베이터에서 닫기 버튼을 누르지 않는 게 답답하더라. 난 이사 와서 손으로 입을 가리지 않고는 웃을 수가 없다. 혹시 여자야, 남자가 그러는 건 못 봐가지고. 나도 그게 습관이 되어버렸어. 바닥에서 자는 것. 난 한국 식당에 가면 아직도 테이블 버튼이 있나 확인한다. 실내 CCTV가 익숙해져서 그런지 새로운 곳에 가면 항상 천장 모서리 쪽을 빠르게 확인한다. 테이블 버튼이 점점 보편화되고 있어. 이건 진짜 한국의 혁신적인 발명품이야. 에어컨디셔너를 에어컨이라고 말하고 거절할 때 손으로 X를 가리키며 거절합니다.
지금 코스타리카를 여행하고 있는데 많은 여성들이 손을 잡고 걷는 것을 보았고 한국이 정말 그립습니다. 여자친구들과 손잡고 다정한 게 그리워요. 서양 문화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영어권 국가에서도 에어컨이라는 말을 씁니다. 난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람인데 우리도 에어컨이라고 줄여서 말해. 근데 한국 아이들이 리모트 컨트롤을 리모컨이라고 말하는 건 정말 웃겼다. 나는 홍콩에 사는 동안 룸메이트로부터 에어컨을 들었고 사람들이 여기에서도 콩글리시라고 지적할 때까지 그것이 실제로 미국에서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양말이나 맨발로 돌아다니는 것과는 반대로 고개 숙여 인사하고 집에 들어가면 신발을 벗고 즉시 슬리퍼를 신는 것. 저번에 집에 갔을 때 월마트나 가게에 갔는데 계산원에게 돈을 돌려줄 때 실수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직도 그때 생각하면 소름이 돋는데 4년 전 일이다. 에스컬레이터 오른쪽에 서 있습니다.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공간을 두는 것은 여기선 일반적이지 않아 아무도 하지 않은데 나는 아직도 그렇게 해. 나는 여전히 변기에 들어가기 전에 지퍼를 풀려고 손을 뻗기 시작한다. 확실히 박수치는 거. 한 번은 캐나다 지하철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동료가 나에게 너 박수가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살아봤던 외국인들은 자국으로 돌아가서도 한국인의 습관이 그대로 나왔다는 경험담을 말해줬는데요. 일부는 난처한 상황을 겪었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한 언론 매체에서는 외국인들이 신기해하는 한국인 공통 습관에 대해서 말했는데요.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웹사이트가 3초 안에 안 열리면 닫는다. 결제할 때 가게 주인이 카드 서명을 대신한다. 고기가 안 익었는데 계속 뒤집어 본다. 화장실에서 볼일 보며 양치한다. 자판기 안에 컵을 잡고 음료가 나오길 기다린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와 치열한 추격전을 벌이곤 한다. 영화관에서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기 전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3분 컵라면이 채 익기도 전에 피위 저어 그냥 섭취한다. 이렇게 빨리빨리의 민족이라 부르는 한국인들의 습관에 대해서 열거했습니다. 한국인은 이런 습관을 가졌지만 한 미국인 박사는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역사를 열심히 기록했고 저항의 민족이었으며 자연과 예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사랑하고 나누는 정이 많은 민족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위기 극복 능력과 엄청난 단결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단결력이 돋보였던 대표적인 사례로는 1997년 금모으기 운동과 2002년 한일 월드컵이 있는데요. 당시 한국인들은 뛰어난 단결력으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한국인은 언제 어디서나 열심히 노력하는 근면 성실한 모습과 뭉쳐야 할 때 뭉칠 줄 아는 단결력으로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인의 습관에 대해서 극적여본 극적인이었습니다.